서이말 등대 읽기. 서이말의 명물은 등대입니다. 두 개의 파란 하늘입니다. 두 개의 파란 바다입니다. 등대는 예나 지금이나 엄연히 관공서라고 합니다. 서이말 등대 주소 거제시 이른면 서이말길 478. 길이의 독서 아하! 이박과짐의 옥명숙입니다. 멧돼지와 고라니와 삭과 해달이 뛰어놀기도 한다는 서이말은 바다가 빚어낸 숲이라 부릅니다. 서이말 등대를 잘 표현한 등대책이 있어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남바다에서 부산 쪽으로 들어오는 배는 가덕도 등대의 불빛을 받기 전에 서이말 등대의 불빛을 먼저 받으면서 들어온다. 신호등에서 교차로마다 순번이 있듯이 등대 불빛도 순번이 있다. 소매물도, 홍도, 서이말, 가덕도, 영도와 오륙도로 이어지는 불빛의 순번을 기억할 일이다. 육지의 행정구역상으로는 별 상관이 없는 통영시의 소매물도와 거제시의 서이말 그리고 부산시의 등대들이 한 축을 형성하면서 일렬 종대로 서 있듯 바다를 밝히고 있는 중이다. 즉 등대를 바라보는 관점도 육지 중심 사고인 찻길이 아니라 바다 중심 사고로 뱃길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서이말, 곳에 위치한다. 서이말이란 지명은 땅끝의 형국이 마치 쥐의 길을 닮았다 하여 쥐, 기의 끝이라는 데서 유래하였단다. 거제도는 큰 섬답게 폭우도 많고 튀어나온 곳도 많다. 거제도 장성포를 지나면 지세포와 구조라에 닿는다. 지세포는 19세기 후반에 일본인들이 가장 먼저 이주 어촌을 형성해온 곳이다. 집단 촌락을 꾸미고 고기잡이를 시작하였으니 거제도 해안은 일본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은 곳이다. 어로도구와 어법 등에서 강력한 흔적을 남기고 있으며 일본에서 도입된 신진어법이 가장 먼저 실험되던 어촌이다. 등대의 매력 중의 하나는 사위가 통시적으로 보이는 거칠 것 없이 절묘한 장소감에 있으리라. 등대의 위치는 대개 곳이기 때문에 앞은 물론이고 좌우까지 거의 240도 이상의 바다가 보인다. 자신이 위치한 지극히 일부분만 육지에 의지할 뿐 사이가 바다이다. 그러한 지형적 조건에 인간의 경험적 조건, 즉 등대 건축의 절묘한 배치 덕분에 장소감은 배가 된다. 등탑은 수직적으로 설계된다. 등탑을 오르면 자연 상태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많은 면을 볼 수 있다. 가히 360도 전체가 조망되는 것이다. 서이말 등대도 예외가 아니니 등탑에 서면 남해안 전체와 서이말 숲이 한눈에 들어오기 마련이다. 천여의 자연 조건에다 인간이 개입하여 등대라는 아우라를 창조한 것이다. 서이말은 전망이 좋은 만큼 일찍부터 전략적 요충지로 주목되었다. 그리하여 1944년 1월 5일 해방 직전에 등대가 개설되었다. 이른바 태평양 전쟁을 치르면서 급박한 순간에 등대를 조성하였던 것 같다. 현재 등탑은 이전 건물을 부수고 그 자리에 새롭게 2006년 12월에 준공한 신축물이다.
아담한 등탑이 서 있었는데 그만 신축 건물에 밀려났다. 신축 등대를 세우더라도 옛 등대를 그대로 보존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가운데에 등탑이 있고 좌우로 사무동 및 기계실, 에어폰을 울리는 무신호실이 있으며 아래쪽으로 관사들이 서 있다. 편리한 전기폰이 아니라 전통적인 에어폰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이곳을 통과하는 큰 배들이 먼 곳으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도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함이다. 서이말 등대는 마산해양수산청 소속으로 인근의 소매물도 등대와 교환 근무를 한다. 그래서 어느 해에 서이말 등대에서 만난 등대원들을 이듬해에 소매물도에서 다시 만날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도 있다. 다시 만나는 방문객들이야 반가운 일이지만 가족과 생활을 해야 하는 등대원들에게는 주기적 근무 이동이 아이들 학교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쉬운 일이 아니다. 서이말에서 일본 대마도까지 불과 57km, 시속 60km의 느린 자동차 속도로 1시간이면 좋게 닿을 거리다. 그래서 구한말에 일본의 풍선배들도 쉼없이 이곳까지 드나들며 어업에 종사하였다. 서이말 곧 앞으로는 탁 트인 남해가 펼쳐진다. 옆으로는 섬들이 누워있지만 정면으로는 그야말로 망망대해, 오른쪽으로는 내도와 외도 해금강이 보이는 관해의 명소이기도 하다. 외도는 잘 알려져 있듯 거제도의 그 유명한 해상농원으로 알려진 거제 관광 1번지 바로 그 섬이다. 4만여 평의 천년 동백나무 숲과 아열대 식물, 전망대와 조각공원, 야외 음악 등등이 갖추어진 외도는 한 개인이 조성하였을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집념의 소산이다. 드라마 겨울연가의 촬영지로도 알려져 있으며 거제도를 찾는 이들이 반드시 들리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외도 덕분에 서이말 등대원들은 나름 고충을 토로하곤 한다. 본디 삐뚤비추는 역할만 하던 등대에서 기상청의 일부 역할도 떠맡게 되었다. 이곳에서 눈으로 파도를 관찰하여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주변의 관광선이 뜰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한다. 외도해상공원은 거제도 관광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은 바 조금이라도 잘못된 판정이 내려지면 항의가 빗발친다.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여 엄중한 항의가 들어오고 관광객들의 빗발치는 항의도 쏟아진다. 그러나 배의 안전도 고려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이 있다. 불빛을 비추던 등대원들의 고유 임무에 기상을 목척하는 일까지 부과된 것이다. 그만큼 서이말의 튀어나온 곳으로서 뼈난 지정학적 위치가 빚어낸 어려움이다. 주강연지엄 등대 중에서 발췌 읽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외도에 딸린 섬 동도, 동섬에 대해 읽어보겠습니다. 동도 이야기. 동도는 외도 본섬과 약 10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래서 해상농원에서는 두 섬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아 동도를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아직은 외도에서 배로 동도에 가야 한다. 원래 동도는 구조라 사람인 김성만 씨의 소유였다. 김 씨는 이 섬에 가끔 와서 개간도 조금 하고 오두막도 지어 잠자리도 만들었다 한다. 새마을운동이 활발할 때 보조물자, 밀가루 등을 받아 동도에 길도 내고 했다고 한다.
물은 많지 않지만 계곡에서 흘러나왔고 봄철이나 겨울철 마를 때는 구조라에서 물을 배에 싣고 들어왔다고 한다. 동도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가 크고 숲이 우거져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옛날 사람들이 목재나 땔감으로 외지인들이 많이 베어 쓴 결과 지금 있는 나무들은 약 40~50년 전부터 자란 것으로 추정된다. 동도에는 공룡 발자국 화석이 200여 개 있다. 강 고문에 의하면 평평한 바위 위에서 옛날에는 많이 놀기도 했지만 공룡 발자국은 전혀 보이지 않았단다. 뒤에 낚시꾼들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어 다시 가보니 오리 발자국처럼 생겼고 크기는 약 30cm 사방이고 깊이는 1cm 미만이라 유심히 안 보면 알기 어렵다. 그런데 공룡 발자국 자리의 바위 색깔은 약간 붉은색이라 옆의 바위 색과 차이가 난다. 동도는 본섬의 6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섬이지만 본섬 바닷가에 없는 몽돌밭이 있어 해수욕도 할 수 있고 놀기 좋다. 그 옆에 공룡동굴이라고 부르는 동굴은 3 내지 5톤 되는 배도 쉽게 들어갈 수 있어 폭풍우가 몰아칠 때도 피할 수 있다. 그러고 보면 이 동굴에 배를 메어두고 섬의 목재를 도불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거제 토박이이면서 동도에 살고 있다는 공룡 발자국 200여 개 아직 만나보지 못했다. 이곳은 또 천주교 순례길로 순교 복자 윤복문의 형 윤경문이 움막을 짓고 살았던 곳이기도 하다. 공고지와 연결되는 구간이다. 구박나무 등불 숲이가 숨어 해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뻐해.
지심도 전망대. 행정구역상 경남 거제시 이릉면 옥림리에 위치. 마음을 담다 마음심 지심도. 요 밑에도 간지럼 나무가 간질간질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게 있다고 하던데 마찬가지고 자기가 하루를 사는지 그게 100년인지 아무 특이 없을 것이고 그래야 행복하지 않겠지? 아니 죽음을 모르고 산다는 거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죽는 걸 안다면 이 뭔가가 정해지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냐고. 선거로 바로 남기잖아. 죽기 전에는 안 가죠. 그 약간 전에는 안 돼요. 그때는 이미 할 말도 다 못하고 죽음을 자기는 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지. 갑자기 슬픕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은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마냥 행복하고 좋은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고 한 번씩 아주 가끔 너무 자주 그러면 이거 피가 돼가지고 살기도 어려울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애라는 게 강하게 이렇게 뿌리내리습니다. 여기 뭐지? 모르겠네. 이게 참 풀들이 가운데 풀들이 신기하지 않아요? 양쪽에 차바퀴가 싹 가운데서 살아서 이렇게 볼이 자꾸 깊고 끝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저 앞까지 나가고 걸어 볼수록 신기하네. 예. 파도 소리가 좋아요. 저런데 좋은 사람하고 그러면 파도 소리가 참 좋은데 또 뭐라면 바닷가가 집인 사람들은 파도 소리가 지겹대요. 지루하대요. 뭐 같아 보이나요? 이거 뭐죠?
머리카락, 사람 얼굴, 아, 풀을 맞네. 그려주고. 그게 안 보였다, 나는. 엄마가 그 말 듣고 보니까 진짜네. 아, 이쁘다. 여기서 계란 해머로 생겼네. 눈코입은 어디다 잡아줄까? 오. 이렇게 했을 때 표정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러네요. 아, 세상에 신기해라. 우리 행란쌤도 그런 거 잘한다. 뭘 잘하냐? 대를 딱 보면은 몇 개 딱 해가지고 돛을 만들어주고. 뭐 숲 해설하려면 그런 게 필요하대요. 재밌게 해주고. 우리가 난생천 가보는 길인데 이건 또 무슨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매력이 길이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이건 뭐죠? 이게 뭐 메달하는 이거 파도 소리 들으면 이건 뭔지 알아요? 이거 단풍전 이거 온나무. 이게 막 열매가 주렁주렁한데 이거는 암컷인지 수컷인지 열매는 안 달렸네. 저거 옷 오르잖아. 고생하지. 근데 사람들은 또 옷닭을 해먹잖아. 야, 저거는 거 뭐죠? 저 떠있는 거 저런 거. 가두리 양식장. 가두리 양식장? 아, 저 밑에 가두리 양식장일 가능성이 있다. 밑에 고물망이 지금 보고 있다가 저쪽에서 뭐라더라, 그걸 보고. 뭐라더라, 부르는 말이 있던데. 멀리 어디에 물고기 떼가 오고 있다는 거. 요 육안으로 그런 거를 오랫동안 하면은 알 수 있대요. 물고기 떼가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전한대요. 그건가? 난 잘 모르겠다. 하여튼, 읽은 적은 있는데.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네.